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신불산 불다람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신불산 불다람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장경호, 2006년 군번으로 306을 거쳐 신교대 훈련 잘 수료하고 자대로 이동 중이다. 꽉 찬 신병버스의 동기들이 하나둘 자대에 떨궈지고 결국 나 혼자만 남았다. 아니 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강원도 산골짜기. 그렇다. 내가 복무할 부대는 산골짜기 깊은 곳에 숨겨놓은 듯 위치한 격오지 독립포병대대였다. 흔히들 독립부대 생각하면 구타와 가혹행위가 아직 잔존하는 무서운 부대로 생각하겠지만 다행히 전투포대가 아닌 본부포대에 배치. 선임들 대부분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상병 최승학. 처음 본 최승학 상병의 인상은 여리여리한 체격에 흰 피부, 뭔가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맞선임과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서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아우! 개새치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생활관 건물 벽을 발로 차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도 좀 하이톤의 여성스러운 느낌. 당황해서 쳐다보는 내게 맞선임이 속삭이듯 말했다. 야, 쟤 무시하고 상대하지 마. 최승학 상병의 첫인상은 좀 위험한 사람이라는 느낌. 나는 빠르게 군생활에 적응했고 큰 문제 없이 보급계 업무를 수행했다. 몇 달 동안 목격한 최승학 상병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걷는 게 이상했다. 걸을 때 마치 닭이 걷는 것처럼 목이 먼저 나가고 몸이 착 하고 따라오는 그런 걸음걸이. 그리고 발걸음은 사뿐사뿐. 뭔가 소리 내지 않고 걸으려고 애쓰는 느낌이다. 두 번째, 뛰는 것도 이상했다. 뛸 때는 양팔을 뒤로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최대한 낮게 달렸다. 나중에 최승학이 내게 얘기해줬는데 일본 닌자들이 달릴 때 저렇게 달리기 때문에 따라한 것이고 걸을 때도 닌자처럼 발걸음 소리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걷는다고 했다. 왜지? 세 번째, 선임들은 최승학에게 어지간하면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흠뻑 젖은 상태로 난닝굿바람에 관물대 앞에 앉아 커터칼을 꺼내 이리저리 훑어보며 흐흐흐 하고 웃는데도 아무도 최승학을 신경 쓰지 않았다. 본인이 그토록 원한 진짜 닌자가 돼버린 것. 이런 일화도 있었다. 점호 시간. 관물대 검사를 실시하겠다. 전부 관물대 까! 모두 물건을 앞으로 꺼내 검열받았는데 당직사관이 최승학 앞에 멈춰섰다. 최승학이 어떻게 보관했는지 10권이 넘는 라이트 노벨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통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서적에는 반입 필증이라는 도장을 찍고 생활관 끝쪽에 있는 책장에 보관해야 했다. 일단 최승학의 라노벨 책에는 반입 필증이 없었고 관물대에 보관한 게 문제가 됐다. 야 최승학, 너 식빵 이게 다 뭐야 이게? 반입 필증도 없네? 이거 전부 압수해서 폐기야. 그러자 최승학은 갑자기 제 책은 절대 못 가져간다.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보물입니다. 당황한 당직사관. 차마 최승학이 도라이에게 강압적으로는 말 못하고 그럼 반입 필증 찍고 갖고 있어. 싫습니다. 제 보물을 그런 걸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기도 안 찬다. 책에 도장 찍는 게 더럽히는 거라니. 그러자 당직사관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경고를 한다. 야 최승아, 부임들 앞에서 적당히 해라. 다 태워버리는 수가 있어. 그렇게 꼽을 먹고 나서야 최승학은 마지못해 반입 필증을 받겠다고 대답한다. 책 제목도 기억이 난다. 자간의 샤나였나? 한 번은 생활관 청소하던 중 우연히 최승학의 관물대에 여자 사진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된다. 아니 최승학 같은 인간에게도 여친이? 가족인가? 사진은 가까이에서 찍었는데도 초점이 안 맞았나 좀 흐릿했고 머리가 길었다. 그때 최승학이 옆으로 쓱 소리 없이 다가왔다. 깜짝이야. 진짜 닌자인 줄. 이쁘지? 이거 나야. 소름. 진짜 개소름 돋았다. 남자만 가능한 취미를 가졌을 줄이야. 최승학은 몰래 휴대용 게임기를 숨겨와 화장실에 숨어 플레이하다가 걸려 욕을 처먹기도 했고 이상한 말투와 행동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내가 일병을 갖다 놨을 무렵이었다.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만다. 갑자기 전 병력 교회로 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정신교육하나? 다들 별 생각 없이 교회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교회 강단 앞쪽에 웬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기무부대에서 나왔고 병사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이렇게 집합시켰다고 했다. 장병들 시간 많이 뺏지 않도록 금방 끝내겠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여주시고 제가 하는 말에 맞춰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거수했다고 해서 결코 그 인원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중고등학생처럼 전부 고개를 숙였다. 무슨 눈 감고 돈 훔쳐간 사람 고백하는 자리도 아니고. 나는 인터넷상에서 이상한 소설을 본 적이 있다 거수. 우리 부대에
그런 인트라넷 사이트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거수. 혹시나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부대의 누군가 인트라넷에 몰래 사이트를 개설해서 라이트 노벨 텍스트화해서 올리고 자작소설, 심지어 옛날 도스용 에로게임 같은 것도 올라와 있다고 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외부 인터넷망도 아니고 내부 인트라넷 안에 이런 비밀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다니, 이런 건 보통 또라이가 아니면 시도조차 못하는 거다. 우리는 모두 내용을 듣자마자 범인이 누군지 알았다. 최승학. 어지간한 내무 부조리라든지 사건 사고라면 여단 헌병대에서 왔겠지만 이건 어지간한 사고 수준을 넘어선 대형 사건이었다. 그래서 기무부대에서 직접 출동한 것. 곧바로 기무부대로 끌려갈 것이라 생각했던 최승학은 당일 지휘통제실에서 취조만 받고 막사로 복귀한다. 징계 내용은 정기휴가 통으로 반납. 아니, 기무부대까지 내려온 심각한 사건인데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거 아니야? 다들 최승학의 백이 거대한가 궁금해했는데 추후 행보관 왈. 기무부대 아저씨가 취조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며 이것은 내 삶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고 나는 이렇게 저 문화들을 곁에 두지 못하면 죽는다! 라고 울면서 토로했다고. 기무부대에서 온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얘는 진짜 문제가 있는 애구나 라는 판단에 큰 문제 삼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기로 결정. 빡친 대대장은 야! 그 또라이 자식 불창 보내버려!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도라이가 타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한 간부들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정기 휴가를 반납하는 정도로 끝냈다고 한다. 그 뒤 최승학은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모두에게 닌자 취급을 받으며 조용히 있다가 전역한다. 두 번째 기무부대의 출동은 최승학을 도라이라고 칭했으나 정작 본인이 더 상또라이인 대대장 때문에 벌어졌다. 내가 갓 상병을 달았을 무렵 갑자기 대대 간부들이 모두 지통실로 불려갔다.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기무부대에서 또 출동했다고. 이번에는 대대장의 모가지가 날아갔다고 했다. 대대장 당번병이 나랑 동기라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진짜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질어질했다. 첫 번째, 우리 부대 위쪽에는 계곡이 있는데 알파 브라보 포대 병력을 사적으로 노역시켜 계곡을 불법 정비 후 포대 목공들을 투입시켜 평상과 정자를 만들어 설치한 대대장. 대대장은 그곳을 선녀탕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나 윗분들의 접대 공간으로 사용했다. 두 번째, 자기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실 때 부대에 반입되는 식자재를 썼고 알파 브라보 포대의 치사병을 조리병으로 불러 고기 굽는다던가 서빙을 하는 등의 노역을 시키는 바람에 알파 브라보 포대 두 부대가 한 끼를 통째로 거르는 일이 발생한다. 이건 알파 포대 치사병 아저씨에게 직접 들었다. 세 번째, 친구들이 놀러오면 부대 사격장으로 데려가 앰뷸런스를 대동하고 K5 권총으로 사격을 시켜줬다. 당연히 사격장은 외진 곳에 있어서 비밀이 지켜지는 공간. 이건 앰뷸런스 운전병이 진술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앰뷸런스를 대동한 거지? 아직도 의문이다. 네 번째,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자주포에 태워준 것. 내가 복무한 포대는 155mm 자주 곡사포 부대인데 여기에 태워서 부대 안을 한 바퀴 돌곤 했다. 다섯 번째, 한 달에 60만원 정도 나오는 부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운용. 회식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우리 포대장의 뺨을 때리고 머리에 술을 붓는 등 대대장에게 인격 모독 당한 간부들이 꽤 많았다. 우리 대대장은 선녀탕 골짜기의 왕이었다. 아무리 교고지 산속 부대라지만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포대장은 성격도 온화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 장기 복무를 위해 부단히 애쓰던 분이었다. 하지만 6번의 폭행과 인격 모독으로 결국 꿈을 포기. 전역을 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을 모두 기무부대에 보고하게 된다. 여단에 찔러봤자 여단장이 대대장의 친한 선배였기에 짬될 것이 뻔했고, 그래서 기무부대에 찌른 것. 기무부대에서 내려와 간부들을 모두 조사했고 앞에 이야기한 대대장의 죄목이 모두 밝혀지고야 만다. 최승학은 혼자 고립된 세계에 살던 그냥 비틀린 오타쿠였지만 대대장은 수백 명의 부대원을 자기만의 세계로 끌어들인 최악의 빌런이었다. 여기서 문제. 5가지 대대장의 죄목 중 가장 큰 죄목은 1번 사적으로 병력 동원의 불법 노역 및 계곡 훼손, 2번 병사들 식사 굶긴 것, 3번 불법 사격장 민간인 대상으로 운영, 4번 자주포 사적 운용, 5번 공금 횡령 및 인격 모독. 정답은 2번 병사들의 결식이라고 한다. 병장만 돼도 입맛 없다고 결식하고 그러는데 밥을 굶는다는 건 즉 전투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법에서는 엄격하게 다룬다고. 하지만 육군본부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대대장은 여단장의 직속 후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명예 전역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